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들어 짭짭. 자수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죠. 아, 아, 오랜만에 만났네. 피디님한테 시끄럽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금요일 만나가지고. 오프닝 전에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은 재밌어. 아, 진짜요? 목요일은 이거 어때요? 너무 오랜만. 어려워요. 그 목요일에는 도끼 눈을 뜨고 누가? 누구랑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니, 문과인데 IT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제 진짜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저도 문과인데. 어제 IT 하루 개발 종일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2주 합적 오랜만이지 않아요, 우리 셋?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칭찬해 주셨어요. 저 엘사 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살이 예쁘게 쪄가지고 살이 원피스 찌셨어요? 갑자기? 제가 살이 찌면 원피스를 입거든요. 아, 그건 비밀이지. 아니 그거 알게 됐어요. 뭐요? 어제 사실 이제 맞아, 저녁 자리가 살 잠깐 빠지신다고.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어. 은희 쌤이 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시나 보다. 근데 갑자기 자리에 막상 가니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라고 했더니만 왜? 이 대구에 출장을 가셨는데 원래 이제 와야 돼요. 티켓도 다 끊어놓으셨나 봐요. 이제 도착할 시간인데도 안 오시니까 카톡을 하니까 왜 안 오셨을까요, 은희 쌤이? 안 오시는 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야, 그 하나가 설마 뭔데? 그게 맞을까? 왜? 딱 스테이크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스테이크를. 아니 코스로 주는데 어떡해요? 먹고 인터뷰 와야지. 호텔에서. 먹고 와야지. 그래서 살이 쪘다는 거는 인정. 어제 그거 그리고 먹고 왔어. 요전에 신년회가 좀 있어서 아. 모임이 좀 많더니 그 이제 술을 먹으면 계속 밥을 먹게 되거든요. 네. 저는 술과 안주를 안주 계속 먹어야지. 먹으니까 진짜 한 2-3kg가 훅 쪘더라고요. 한 2주 만에. 그래서 2-3kg는 이제 금방 빼야죠. 이제 좀 단식하면서 짧게. 근데 짧게 어제 10시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안 가셨나요? 10시에 10시?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게 미스테이크가 있었어요. 일단은 스테이크만 먹고 빨리 갈라 그랬어요. 근데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교수님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차를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필 여기 양옆에 교수님이랑 무슨 위원장님이 앉았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 먼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거의 서울역 도착하니까 10시 반? 이래서 그냥 집에 늦었구나. 갔죠. 스테이크만 표현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솔직하게 스테이크인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코스 요리를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그냥 가. 그치. 사람들도 스테이크. 원래 다 빨리빨리 가는 원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곳이. 근데 이제 다들 끝까지 앉아 있었어. 일부러 했나 보다.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먹어야지. 그런 거 같아. 끝까지 있다 가라고. 습도 되게 맛있었고 습. 샐러드 습. 같은 습.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건 아예 안 먹었죠. 그리고 빵 계속 샐러드 먹고. 사왔는데.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한테. 스테이크는 굽기 정도 어떤 거 추구하십니까? 좀 미디움이요. 미디움. 미디움 레어. 아. 거의 레어에 가까운. 저도 약간 미디움 레어 파. 근데 또 그날 그날에 따라 달라요. 약간 뭔가 약간 날 거를 먹고 싶은 미디움 레어. 그리고 조금 약간 오늘 속이 안 좋다 이런 미디움. 그래도 속이 안 좋아도 웰던은 안 먹습니다. 어제는 안 좋으셨던 걸로. 아니 근데 일괄로 나오잖아요 호텔 뷔페는. 아. 네. 그치. 먹고 와야죠. 네. 주는 밥인데. 고기에 죄송해요. 근데 근데 심지어 빵도 너무 맛있었고 거기 중간 중간에 이런 디저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나 혼자 먹었잖아요. 용기 있게. 아 드셔야죠. 그거 다 어쨌든 다 돈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막 와인이랑 맥주랑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원했지만 이걸 먹는 이상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위기 막 만들고. 그래서 드셔야죠. 그래서 끝까지 있다 오신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나온 셈이에요. 거의. 아니 근데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다가 딱 스테이크만 먹고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것도 안 더. 그 다음 맞아요. 거까지 먹어야지.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뭐 사업 성과 보고회 이래가지고 막 전시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블라인드 같은 거 가지고 가시겠어요 이러는데 싫어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블라인드요? 그러니까 블라인드처럼 그 판넬 있죠. 크게 그 사업 설명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설명 일을 자료 같은 해가지고 거. 자료 엄청 크게 이제 전시 부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약간 거의 무슨 뭐라 그러지? 브로마이드처럼 이렇게 쫙 길게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차 타고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심지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져가실 거죠? 이러는데 아니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해서 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큰 걸 가지고 혼자 KTX 타고 왔어요. 위기가 잠깐 많았네요. 잃어버린 척하고
옆에 기내서 KTX 두고 내리는 거예요. 아차! 이러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사업자 잊었다? 내용이 다 나와 아, 있었어요. 그래요? 내 그럼 안 이름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하지. 사진 이런 거 안 아, 됐어요. 사진까지. 안 돼, 안 돼. 부심을 세트에서 전화 오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 이게 대구까지 가야 돼서 네. 그러니까 사업 그 주관하는 곳이 이제 대구 계명대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같으면 맨날 빨리 빠져나가는데 고기 주니까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저님이 그러시던데요. 3월 16일에 이제 졸업식 같은 게 있다 예창태. 근데 그때는 훨씬 더 맛있는 여기 수상 호텔에 수상 호텔에 거기가 맥주 무제한이고 뷔페도 굉장히 맛있대요. 제일 맛있대요. 거기를 잡았으니까 꼭 오셔라.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더 그런 좋은 자리에 오셔라가 아니라 먹을 게 오셔라. 맛있는 게 많다. 그래도 불러주시는 게 아. 감사하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예비 창업자들이니까 대부분 남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쩔 수 없이 좀. 그리고 이제 기술직렬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다 남성분들이고 그래서 30분 중에 여자분이 저 포함해서 한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는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안 오면 중요하구나. 너무 남탕인 거야. 맞아. 논산훈련소 느낌 나겠네. 그치. 그래갖고 저 제일 키 진짜 제일 컸는데 중간에 서 있었잖아요. 앞에. 사진 찍. 아니, 나는 뚝 쏘세요. 나도 사진- 영상 사진에- 뒤에 가야 되는데. 사진 나중에 저희 제공 가능한가요? 아 궁금하다 그 사진. 단체 사진. 물어볼. 아니 약간 그 이렇게 서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키 큰 분이 이렇게 이쪽에 서 있고 해야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고 여기는 가려져. 안 보여 안 이렇게 보여. 이렇게 뒤에 서 있었어. 나만 지금 그래갖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사진 나오셔야 되는데 나보고 앞에 가래요. 여자분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어서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올라와 있으려. 그래서 아니 왜 그 고등학교 사진처럼 무릎 꿇고 찍으시죠 이렇게 한 다리 꿇고. 아 이렇게 살짝. 저 근데 구겨- 이렇게 진짜 구겨져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통쾌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그 정도까지? 아, 이건 말하니 좋으니에서도 다뤄도 될 어. 내용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을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쯤에 이제 광화문에 이제 전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어요. 부금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진짜 꼭 제보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정의사회 구현을 했거든요. 부금 깔아주세요. 깔아주셨어. 그래서 광화문에 그 종로빈대떡이라고 맛있는 그 전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 친구가 노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외로워해서 일단 생일을 혼자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축하를 해줄게. 전이라도 괜찮겠니? 코리안 케이크인데 괜찮대요. 그래서 설렁해서 이제 회사를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 모두 만났죠. 광화문대 전집에서. 그래서 정말 맛있게. 사실은 밥을 먹었는데 또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전이면. 굴과 해물전 그리고 뭐 그 굴 떡국 그리고 소면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굉장히 많이 친구인가. 먹고 예, 세 명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귀도 굉장히 밝고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막 이제 그냥 수다 떨면서 이제 집에 가자. 그때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3명 다 키가 170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명은 또 승무원이고 이래서 굉장히 거구에 굉장히 튼튼했죠. 고구 장신이라고. 당신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이렇게 봤더니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몰바이 삐냐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랬더니 야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취하셨나? 예, 술에 많이 취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쌍욕을 계속 막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 불러 이 삐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일단은 너무 화가 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우선. 횡단보도를 너무 먼거 건넜고 아니야? 아니요 그 정도로 멀지 않았어요. 가까우니까. 1차선 해서 금방 거기 건너갈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쪽이었었어요. 어딘지 알겠네요.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런데 그 친구분이 계속 말리시는 거예요. 그만해 이렇게 말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도망가냐 이 삐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으로 키 큰 여자 한 30대 중반의 여자들 3명이서 대머리다! 이러고
대머리다. 하지만 그에게 닿지 않을까봐 한 번 더 외쳤죠. 저 목소리 되게 크잖아요. 대머리다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외치고 엄청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킬링 포인트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아저씨들이 쳐다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때 그 한 사람들이 번만 쳐다봤어요? 다행히 별로 없었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제가 봤던 건 그 친구분이 그 말리시던 친구분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셨고 키도 크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한 이후로 그 단어를 뱉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동화 옛날 그거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거를 느꼈어요. 아 이렇게 속이 시원하구나. 아니 근데 약간 욕보다 훨씬 더 통쾌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아저씨 거의 쭈그려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그 아저씨 나이대가 한 5, 60대 정도 돼 보이셨는데 막 술에 너무 찌들어 계셨고 정말 인생이 힘들어 보이긴 했으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건 범죄잖아요. 사실 폭행이죠. 거의 폭력인데 우리는 따로 욕을 안 했고요. 정말 대머리다 한 제가 근데 되게 용기 내서 외치니까 다른 친구도 대머리다 이렇게 대머리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외쳤어요. 근데 그게 대머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제가 이거 보는 사람이 더 웃겼겠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좀 대충 살펴보고 소리 질렀어요. 네. 상처만 드리고 싶어가지고. 상처만 내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모욕인가요? 진짜 길에서도 이런 걸 목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아니 길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상대방한테 쌍욕을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불문율 그렇죠. 같은 거. 그게 딱 그거죠. 원래 머머리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건들고 싶지 않았는데 거의 쌍욕을 한 진짜 계속 하시니까 너무 그쵸, 화가 그쵸. 났죠. 그치. 그래서 이제 안전거리 왜 또 확보를 욕을 하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안전거리도 웃겨. 근데 아까 욕설 자체가 되게 무당처럼 하시더라고요. 약간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러면서 막- 몰바 삐야. 그러니까요. 경찰에 고발해봐라 삐야.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삐야. 이렇게 계속. 조상이 이러면서 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신발아. 약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라임이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긴 해서 좀 웃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했죠. 여러분들 취했을 때는 절대로 정신줄을 바짝 잡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대머리라고 놀림 받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재밌으셨죠? 네, 네. 즐겁네요. 이거 진짜 동네방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동네 막내잖아요. 진짜. 그쵸, 동네 방네죠. 근데 이거는 진짜 지원에 MSG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느껴지죠? 제 표정에서 MSG가 아닌 게 느껴지죠?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정말. 뒷이야기도 궁금한데. 뒷이야기? 근데 그날 저는 심지어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 명이서 막걸리 한 병 그냥 나눠 먹은 정도여서 술도 안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맨정신에. 맨정신에 그게 더 웃겨. 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셨다는 게. 저도 용기를 냈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나지? 이렇게 듣고 이때다. 대머리다. 근데 너무 네. 재밌었던 게 원래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말대꾸가 없었어요. 슬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상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와중에도 그게 상처로 다가왔나 봐요.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없으셨던.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더 자존심 상하시죠. 그렇죠. 네. 난 아니야 아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난 아니야. 머리 보호해야 돼. 아니라고. 광화문에서 네. 잘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맞아. 너무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고요. 두 분의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그러게요. 기억을 그냥 못 하셨으면 좋을 텐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않으시고.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한테 욕설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예 완전 찢어진 거죠. 기억을 못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랬겠죠. 본인도 알 거예요. 부끄러운 맞아. 거. 그랬겠- 맨정신에. 그 기억을 떠오르면은 자신이 욕설했던 것만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욕당한 것도 맞아. 다 기억하시겠죠?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안전하게 마셔야 돼요, 술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휘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느낀 게
막 원래는 이런 거에 대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혼자였으면 절대 대꾸하지 않고. 그쵸, 위험하죠. 그리고 아마 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먹느라. 아니면 이거를 하면서 하거나 그래서 저는 별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세 명이 있었고 우리는 다 등치가 컸고 일단 저희가 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일단 우리가 더 빠르다. 저 두 분은 주치상 보고 아 도망쳐도 도망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 후에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따라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사고 위험해요. 납니다. 요즘에 위험해요. 위험해. 술자리에서는 조용히 도망가는 걸로.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안전하게. 두 번째 사연 이번에 건쌤이 좀 그렇죠. 해주세요. 이게 진짜 찐 네, 사연인가요? 아니면 네, 두 번째 사연이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 좋습니다. 오늘 사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쌤을 위한 사연이라고. 지각대장 막내 직원. 어. 이 대해시 웬 말인가요? 네,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금 주세요. 매일 5분 지각하는 막내 직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반엔 잘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20분씩 지각하고 지각하면 혼내면 죄송합니다. 네. 이러길래 지제가 미쳤나 싶어서 지각하는 거 이제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하니 일찍 오긴 하는데 10분을 늦게 오는 겁니다. 위에선 저까지 애들 관리 안 하냐고 혼나는 바람에 막내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연차에서 까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는 바뀐 게 아니라 5분씩 늦게 오네요. 집이 좀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 출근이 50분 걸리는 거 물론 이해합니다만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도통 안 되네요. 5분만 더 빨리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관리직 되니 애들 근태까지 신경 써야 돼서 정말 짜증이 나네요. 이 버릇 고치려면 퇴사시켜야 완치가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막내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한대요. 네. 지각하는 직원. 그쵸? 좀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이해 안 되죠. 근데 사실 뭐 이해는 되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회사 자체가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50분 늦게 오면 50분 더 일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 직장들도 있잖아요. 간혹. 뭐 그런 데에 취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꼰대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제도가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있다라고 하면. 네, 근데 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 근로 시간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직원이기 이전에 앞서서 그냥 계약 위반이지 않나, 근로계약 위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제일 킹 받는 건 사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5분씩 늦을 거면은 왜 늦지?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자꾸 지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약속 아니고 장소에서. 동생인데 네. 아니요 회사를. 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항공사 생활을 첫 직장으로 했었어가지고 항공사는 진짜 지각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일단은 항공기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 브리핑이 그래서 보통 국제선은 1시간 45분 전에 가야 돼요. 근데 1시간 45분 전에 가야 하는데도 신입들은 거기에서도 1시간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어서 그러니까 지각을 할 수 아예 없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물론 그런 적은 있죠. 막 정말 새벽 비행인데 뭐 못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정말 간헐적이거나 진짜 거의 없는 일인 거고 지각을 하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승무원들이 그래서 약속 때 되게 지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약간 친구들 약속에는 아예 그 약간 뭐랄까요 예외적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꼭 늦지는 않아, 꼭 시간에 맞춰서 가도 되진 않는다. 약간 이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 친구들 만나면 오히려 시간 더 늦거든요, 항상. 근데 그래도 그 공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약속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인데 일이니까. 예, 엄연히 이거는 근태에 들어가는 건데 좀 제가 봐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큰일 절대 나지 안 되죠. 않나요? 저희는 네. 무조건 생방이니까 저희도 방송 예를 들어서 5시 뉴스인데 뉴스 끝부분에 날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5시 50분이지만 5시 시작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전 2시간 전에 스탠바이를 해요. 그러니까 3시. 5시 50분에 방송이 들어가도 3시에는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똑같네요. 항공사. 그럼 계속 그 크로마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 이제 원고도 써야 되고 옆에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각이 있을 수는 없다. 네. 지각해본 경험은 한 번도 없다. 없죠, 없죠. 어. 지금 6년 차인데 한 번도 없어요. 봐본 경험은? 있죠. 그러면 있죠, 그런 경우는 있죠.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사고 나고 이제 펑크가 저희한테는 제일 큰 사고니까 어. 그럼 없는 채로 날씨 날씨 없는 채로 그냥 끝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날씨가 없는 상태로 뉴스가 끝날 수가 있고 다 바로 대체 심한 인력 거죠. 근데 대체 그러니까. 없어요? 대체 네. 인력이 없어요? 저희는 다 생방이니까 자기 맡은 시간에 다 해야 되는데 저희도 제일 빠른 출근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어서 그 시간대 가면은 조금 힘들죠. 시간 딱 맞춰서. 사실 근데 일어나기가. 그게 맞는 말인 게 생방인데 갑자기 잠시 후 광고 후에 날씨 이게 좀 일찍-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그치. 없잖아요. 맞아 그치.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골의 자부님이 친구 카톡 일주일 답 늦는 건 승무원 특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님 승무원들이 그런 건 있어요. 특히 국제선 비행 가면 뭐 몇 박 며칠 있고 그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카톡 확인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쌓여요. 막 플러스 친구부터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맞아. 한데 그래도 일주일 확인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에요. 볼드모트 씨는요. 세미 MC 친구인데 한 일주일 그러니까 답변을 서로 일주일 뒤에? 잘 지내지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요즘 비행 많아? 라고 하면 또 일주일 뒤에 그거 안 친한 거 아니야? 안 친한 거죠. 안 안 친한 친한 거죠. 거네. 안 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항공사 승무원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타고 오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냥 별로 안 친한 거죠. 단어죠. 네, 근데 제가 그 급한 물어봤어요. 거면- 내가 엄청 친하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주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카톡 지각까지 가게 되는데 지각. 지각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대헷. 이거예요. 아까 방송하기 전부터 연습하셨잖아요. 아 대해 잘하죠. 이걸로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대해시라는 의성어를 대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유행어 아니에요? 유행어예요? 유행어예요? 요즘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 막 오늘 밥 뭐 잘 먹었습니다. 대해 막 이러길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용어인가 막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래. 땡스 베리 머치 같이 베리 머치에 대한 뭐 약간 새로운 Thanks, 표현, 대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해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해요. 저는 근데 그 학생분들 중에 남자 학생분들도 많잖아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대헷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제가 숙제를 못 해와서 대헷.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모의 면접 해볼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평소에 말투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제 거 대해. 첨삭해달라는 막 이러면서. 그건 진짜 싫어요. 진짜 싫다. 아니 근데 해달라는 게 아까- 뭐예요? 그거는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약간 히키코모리 막 그 오타쿠 거잖아요. 그거는 나나짱 이런 거 아니에요? 민지 씨도 정말 저 표정 지으셨었거든요. 오타쿠 아니냐? 이연타 당하니까 자꾸 약간 저 상처받네요. 하겠다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니코니코니 나왔어. 오이시쿠 나래 오이시쿠 나래.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대헷도 대헷인데 잘못한 상황에서 대헷을 했다는 게 대해는 괜찮아요. 대헷이요? 네. 죄송합니다 대헷.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걸로 넘기려고.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박보검이야. 난 싫어. 남자친구가 박보검이야. 민지 씨는 그 소용 없어요. 맨날- 얼굴 저는 많이 얼굴 안 안 본대요. 봐요. 네. 그래요? 그러면 몸 좋으네. 다니엘. 다니엘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되게 많잖아요. 데니얼은 굉장히 많답니다. 데니얼. 우리나라에. 데니얼 뭐 어깨 엄청 크신 분 데니얼 있잖아요. 크레이그도 있고. 다니엘 애니? 다니엘 애니. 다니엘 애니 씨? 멋있죠. 다니엘 애니. 멋있죠. 다니엘 애니 씨가 사겨요. 맨날 이렇게 잘해. 진짜 다 잘해. 다 잘하는데 뭐 얘기할 때마다 대해를 붙여요. 괜찮아요. 한국말을 열심히 알려줄래요. 아니 막 다니엘 애니가 하면 귀엽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니 밥 먹었어 대해? 뭐 이런 저는 그냥 재미니까 이 사람은 잘생겼는데 웃기기까지 해? 가능. 가능. 대해 저는 그렇게 저는 해달라는 이게 싫어요. 그 이분도 약간 얼굴이 잘생겼었으면 이거는 안 썼겠네요 사연을. 저는 대해치 문제가 아니라 5분씩 늦으면서 그렇게 무마하려는 맞아, 그 맞아. 마인드가 싫은 마인드. 거지. 대해는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니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가스라이팅은 많이 당하셨네. 아닌데 그냥 첨삭을 1000번 이상 하면서 대헷 가는. 아니 요즘 젠지 세대들은 진짜 대헷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남성분들 중심이죠. 남성분들 맞아요. 여성분들은 왜요? 잘 안 했고 대헷. 게임에서 쓰는 그런 건가? 아니, 저 게임 안 쓰는데. 제가 대헷? 롤을 그렇게 해도 대헷이라고 얘기하면은 막 대헷 요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뭐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뭐 준비를 한 걸 안 해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죄송합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럼 뭐 대헷 아, 이러거나. 막 죄송합니다. 머쓱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것도 싫다. 멋쓰기 뭐예요? 머쓱 약간 이런 느낌인가?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다를 게 너무 없잖아요.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정을 저한테 지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멋쓰기 다니엘이니까 뭐예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라도 DJ 뭐 런치 머쓱 해달라는 이러면은 머쓱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쓱은 괜찮은데 해달라는 이런 거 하면은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다니엘은. 아 능은 안 된다. 해달라는 또 해달라는 이런 거 있잖아. 지- 나나짱, 은희짱 막 이러면서 지각해서 아니, 하려면 이게 대해지랑 멋쓰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고래동지? 고래동지? 아 고래동지가 대헷 하는 거 잘 어울려요. 대헷 약간 왜냐면 고래- 복식호흡으로 고래동지가 그 복식호흡 많이 하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으니까 대헷 이렇게 하시는 고래동지가 거는 누구예요? 창희 PD님. 저희가 그 동지 모임이 있는데 그 고래별이라는 그 웹툰에서 등장인물을 저희가 정했거든요. 근데 막 등장인물에 막 의병도 있고 여주인공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창희 PD님이 아 그러면 창희 PD님한테 뭘 시켜야 될까? 근데 거기 맨 오프닝에 죽은 고래가 한번 등장을 해요. 엄청 큰 죽은 고래. 그래서 또 하필 그러면은 죽었어. 창희 PD님은 고래 하자. 그래서 그때 약간 의병 이런 거라서 동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래 동지라고 하죠. 예. 대헷 이러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 약간 오늘 컨셉이 킥받게 하기가 아니라 항상 저는 킥 맞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약간 차쌤이 비교하기를 되게 거부하세요. 비교당하기를 거부하세요. 뭔가 오늘 컨셉 느낌인데요. 그럼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세요. 아 진짜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약간 정색하셔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 오늘 약간 컨셉 같은데요. 아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봐야겠다. 선 많이 그어요. 저는. 여기저기서 선 그어요. 아니 저 뭐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은희 쌤이 이제 저 선 그었다고 이제 왜요? 친한 척했다. 누가 누구한테? 제가. 친한 척했어요. 투데이 잡스 아침에 그 어떻게 잡다방 하신 할 때 막 엄청 친한 척하시면서 되게 막 카톡도 맨날 씹고 이러면서 카톡을 씹진 않고 건쌤이야말로 한 2주일에 한 번 답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예요. 친한 기준이 뭐죠? 그래서 연지 씨가 되게 막 뭔가요? 막 두 분 친하신가요? 근데 이제 친한 건가? 동료죠? 이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왜냐면 답장을 안 하니까 친하죠. 뭐. 그래서 되게 사람이 되게 가식적이다. 아니, 사람마다 친하다의 기준은 맞아, 이제 맞아, 카톡이 맞아. 빠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약간 카톡 연락 그 답장 늦게 하는 지각은요. 저는 약간 사실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잘못 배운 누구한테 거라기보다는 잘못 배우셨어요? 왜 그러셨죠? 누구한테 배우신 일단은 제 첫 스마트폰의 시작이 굉장히 늦었어요. 어. 거죠? 유재석 씨처럼 네, 거의 막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쯤. 16화 네, 거의 뭐 이제 난 둘 다 약간 모토로라 레이저폰 아세요? 네. 약간, 레이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쓰다가 실제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전역하고 나니까 다들 문자로 연락을 안 주고받고 카톡으로 주고받더라고요.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사가지고 좀 늦게 카톡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문자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건가요? 문자는 좀 빠를 수 있어요. 문자를 해야겠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명함에다가 자기 번호를 파고 난 이후로는 네.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연락이 엄청 옵니다. 그러면은- 대출 관련해서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럼 두 개로 마음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폰을 나중에는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니까 취준생들이 맞아요. 또 몇천 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999가 계속 떠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읽고 싶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맞아, 밀려서 안 맞아. 읽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서 작가나 PD 연락도 안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네. 머쓱? 진짜. 왜 아이 머쓰기 싫어요. 대햇은 괜찮은데 아니, 약간 머쓰기 안 했으면 멋스 좋겠어요. 괜찮다고. 그건 다니엘앤이에 한해서 괜찮다는 거고요. 대햇은 모두가 해도 괜찮아요. 멀었다. 그렇죠. 제가 다니엘 헨이 어깨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 이해하겠습니다. 인정.
아니 근데 만약에 직원이나 후배가 이렇게 늦어서 내가 혼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분은? 엄청 혼내? 저는 일단은 사유서를 쓰게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한두 번 정도는 사실 사유를 들어보고 뭐 예를 들면 간혹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뭐 지하철 시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아 그런 건 당연히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쵸.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런건도 해봤잖아요. 지하철 타다가 갑자기 화장실 너무 급해요. 아 그런 일 있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5분, 10분 이러면 또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상습범이잖아 이거는. 그쵸, 50분 지각은 매일이잖아. 50분 지각은 네.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 3-4번 반복되면은 그때 런건 하셨던 사유서 제출하시라고 오늘. 근데 그 심할서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사유서면은 구체적으로 그 물이 차오르는 광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근데 그거는 이런 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유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아침에 회사를 가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진짜 약간 지금 내리지 않으면 자기는 진짜 큰일 난다. 유튜브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하필 내린 곳이 막 엄청 화장실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또 하필 내린 막 거예요. 900m 앞. 그치 막 네. 아니 막 그 뭐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고 밖에 나가야 되고 나가고 이런 막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지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 좀 그죠. 인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셀카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GPS 이런 거 있잖아요. GPS. GPS를 해서 캡처해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이 화장실에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한다거나 이동 속도를 봐라. 이거는 살기 위해서 엄청난 걸음걸이였다. 나는 그때 누구보다 빨랐다. 이런 거. 괜찮다, 괜찮다. 그런 거는 제출하면 진짜 투명하잖아요. 맞아. 너무 투명하네. 근데 이게 심할서가 진짜 무서운 게 회사에서는 심할서 사유서가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 자체가 이렇게 뭔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쉽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유서나 심할서를 쓰게 되면요. 그게 뭐 한 3번 정도가 좀 쌓이게 나면요. 어느 정도 노무적으로 이 퇴직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진짜 씨알이 먹히지 않을까. 선배다 보니까 그냥 이 선배만 눈 감아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선배만 눈 감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배도 저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착하게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헷 하면 넘어가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지? 그냥 좀 아니 5분 지각할 거면 그냥 정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각도 습관인. 완전 그죠? 습관이죠. 거잖아요. 완전 맞아요. 습관이죠. 진짜 이거는 못 고치는 건가?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이걸 뭐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하면 월급이 까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지각 안 하죠. 그렇죠. 본인 아마 입사 시험 때는 절대 지각 안 했을걸요. 그렇- 면접 보러 오라 그랬는데 10분 늦게 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 이제 그랬으면 애초에 상황극 안 해요? 탈락했으니까. 상황극까지 하네. 상황극은 전쌤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네. 좋아요. 네. 상황극으로 잠깐 좀 시험 해볼까? 지각대장 신입 직원 대 화가 나는 팀장. 제가 뭐가 잘 어울리실까요? 저는 지각대장 신입 직원이 잘 어울리죠. 그럼 화가 나는 팀장 해주세요. 이거 약간 불리한데. 왜 불리하세요? 밑에 걸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오랜만에 조합이 잠시만요. 되니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니 왜 유리한 걸로 하려고 하세요? 왜냐면은 건쌤이 연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전 최근에 욕 들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누구한테요? 욕을 왜 들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아니 그럼 우리가 배려해줘야지. 오케이. 상처받았어요. 오케이. 그럼 골라주세요. 저는 정시 출근하는 MG 오피스랑 이제 30분 30분 일찍 일찍. 출근하라는 꼰대 상사. 오케이. 어떤 거? 원하는 포지션은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 MG 오피스. 아. 정시 출근하는. 오케이. 저는 재밌겠다 이 드라마. 저는 그때 그 술자리에서 욕을 박았던 네.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출근한 지 이제 꽤 됐는데 적응 좀 잘 되고 있지? 네. 너무 일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아, 근데 한 가지 말이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 커피 좀 잠깐 갖고 와도 되나요? 저 아니, 커피가 아니. 있어야 효율이 올라서. 일단 좀 들어봐. 네. 네. 뭐 되게 얘기 중요한 듣는데 말씀. 효율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뭐 말씀하세요. 저 효율- 오늘 근데 11시까지 저 빨리 이거 보내야 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네. 봤는데 네네. 지금 다른 직원들의 70%도 못 미치는 거 아나? 어떤 기준이 지금 매일 70% 발송량만 인지. 봐도 다른 직원들은 한 저는 100개 정도 하는데. 기획이잖아요. 그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팀장님. 그게 늦어지면은 우리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번에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저 은희 씨 와가지고 우리 회사 매출이 올랐다고 엄청 칭찬해 주셨는데 소고기 사주셨어요 저한테. 어디서? 누가? 왜 난 안 불렀어? 아니에요. 그냥 뭐 성과 좋은 직원들만 불렀다.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는 말이야. 네. 이 조직이야 조직. 아,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하나하나가 다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 거야. 에어팟 어딨지? 다른 직원들, 민지들이 봐봐. 항상 몇 시에 출근해? 대리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 정시에 출근하는데요. 정시 출근하나? 네, 저 정시에 나- 같이 항상 같은 엘리베이터. 아닌데 내가 항상 봤는데 또 이렇게 겸손한 척하기. 오늘 같이 왔어요. 같이 대리님이랑. 탔어요, 같이. 오늘만 그런 거고 평소에 다 그 대리 말고 계장 때, 사원 때는 말이야. 항상 맨날 1시간 전에 출근했어. 어떻게 직원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솔선수범하는데 본인은 정시 출근한 게 말이 돼?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대햇이 뭔가? 대헷 모르세요? 요즘 용어인데 이거 모르시면 트렌드 못 따라가는 건데 우리 광고 회사인데 광고 회사인데 이런 트렌드 모르세요? 대머리라 잘 모르겠는데. 대머리다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여기까지예요. 아니 거의 연극까지네. 간장게장 네 아니 이게 양념게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넘겼어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MZ라. 우리 MZ예요. 왜 눈을 피하세요? 아니 우리는 M M, 그리고 Z 아니에요? G, MG. MG. 그러다 보니까 네 Z의 기준이 젠지 기준이 98인가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97에서 뭐 요즘은 그렇게 왔다 갔다 와. 하고 95까지가 안 돼. M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기준이 M자? 매번 M자? 다 다른 것 같아요. M자 탈모세요? 아까 그 꽂혔어요. 미치겠어. 아, 다가 웬 말이야. 저는 정시에 출근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승시에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근이 팩트지만 어쩔 수 없이 30분 일찍 와야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겠죠. 봤을 때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30분 1시간 일찍 온 거에 대해서 돈을 주냐? 안 주죠. 줍니다. 줘요? 줘요. 대표적인 데가 은행이겠죠. 아 진짜요? 네. 그럼 일찍 올만하네. 은행은 초과 근무 수당이 사실은 일찍 출근하는 거에도 있어요. 와. 일찍 출근하는 거에도 있기 괜찮네. 때문에 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일찍 초과 근무 너무 많이 하면 또 눈치 보인다 그러던데.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찍으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고과의 감점이 됩니다. 네. 와. 그만 좀 하라고 네. 그랬대요. 점까지. 네. 왜냐면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좀 잘리려고 하는데 일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 명 정도는 왜냐면은 그 52시간을 참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나눠 가질 수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는 총대 메고 좀 야근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야근수당 받고 야근수당도 줄 수 있는 법적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풀로 채우고 나면 이제 휴가로 받고. 근데 그런 분들이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왜? 못 가겠죠. 왜요? 바쁘니까 야근을 할 정도로 그쵸. 바쁜데 휴가를 갈 수 그쵸,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 휴가 못 휴가를 가죠. 다시 또 네. 돈으로 받고 아. 그래서 돈으로 약간 영혼을 파는. 계속.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일찍 오라고 할 거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수당이 붙는 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MZ다 보니까. 그러면 두 분의 후배 때문에 혼났던 적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뭐 어떤 적? 때는 바야흐로. 아 근데 이게 진짜 팀장 같다. 5년 전이 아니라 한참 전이구나. 아니, 한참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은행 얘기를 좀 더 풀려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현금이랑 대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산상으로만 돈이 움직이는 걸 대체라고 부르고 현금이 오가는 거를 말 그대로 현금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산 거래를 할 때 네. 두 개가 따로예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나중에 돈을 맞추잖아요. 그게 사실은 업무를 끝났을 때 맞추는 게 그게 전산이랑 현금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출금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대체로 출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산상으로만 출금이 돼 있는 거지 내가 현금이 빠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뒤늦게 파악하고 나면 이거 거래 잘못했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취소하고 다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나머지 근무에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취소를 하면은 그게 사실은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은 은행 거래를 함부로 취소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왔다 갔는데 3시간 후에 취소했다 그러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속장, 지점장분들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만저만 해서 실수를 해서 좀 취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몇 달 동안 그 현금 대체를 틀려놓고 몇 달 동안? 그거를 또 취소하자니 귀찮고 또 얘기하자니 혼날 것 같고 라고 하니까 자기가 임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우와. 사실 근데 돈이 나가거나 횡령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산 거래를 그래도 문제가 되는 횡령이 거지. 그렇죠. 조작을 한 조작이지 거. 이거는.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아니면 신입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제 와. 그건 굉장히 크고 왜냐면 그쵸, 이게 조작한 건데 그렇죠. 신뢰 문제인데. 연수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오. 이야기들인데 그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냈던. 잘리진 않고. 거의 그 정도 위기까지 갔죠. 솔직히. 진짜 왜냐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게 적발된 게 사실은 그 전산 코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후배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주 그냥 총체적 난국으로. 와. 근데 그 친구는 앞으로 진급하고 이런 거에 제한이 좀 있겠네요. 엄청 크죠. 그거는 인사카드에 남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진급이나 이런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뭐 속된 말로 그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좋게 볼 수가 없지. 나가라고 하죠. 사실 나가라고 할 정도의 일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제 소문 돌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각 사유는 엔간에선 없었어요. 엔간에서. 왜냐면은 일단은 왜냐면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돈을 먼저 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돈통도 꺼내 와야 되고 본인이 이제 시제도 정리해야 되고 컴퓨터도 켜가지고 뭔가 인증해야 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적어도 한 30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9시에 문을 연다 할지라도 한 30분 전에는 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각하시는 분은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지각한 분이 갑자기 그날 저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왜? 되게 멋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일에?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각인가? 그만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 또 이제 지각을 한 김에 저 그냥 그만둘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후배가 저희 팀 막내였어요. 근데 저희 팀 막내였는데 우와.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저희 팀 막내였는데 그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많았는데 근데 이제 좀 늦게 이렇게 아주 늦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빨리 입사를 했던 편이어서 근데 이제 저의 바로 밑에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명이 더 있었죠. 근데 이 약간 제 바로 밑에 있는 후배는 약간 껌 좀 씹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약간 쉽게 건드리지 않는 이런 애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막내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금 고가웠겠죠. 근데 이분이 또 약간 서비스직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말투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 학위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막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후배분은 이제 같이 이제 학위 인사할 때 한 번 내가 빵 터져가지고 인사를 못했던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이 말투 어디지? CGV 말투인가요? 약간 이 말, 맞아. 약간 낯설지 않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꾸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만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는 실수 그 봐주나요? 그냥 그건 귀엽게. 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약간 이분이 특이한 거잖아요. 너무 어, 웃긴 거예요. 실수가 아니다. 어. 약간 좀 약간 본인만의 서비스 매뉴얼이 약간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알려주는 그게 아닌. 근데 되게 특이한 후배였고 그리고 막 맨날 약간 그런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맨날 비키니만 입고 막 어. 근데 그렇게 막 비키니를 왜 입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린 왜 굳이 비키니?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원피스 이렇게 입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비키니 입고 어. 그리고 되게 항상 치명적인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서 늘 카톡 사진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치명적인 느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만뒀다고 하니까 좀 되게 이슈가 됐었죠. 입방에 계속 오르내리긴 했었죠. 아니 그 정도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소송감 아닌가요? 왜요? 고용노동법상 아마 화요일 날 또 이제 어필을 해주실 건데 아마 화요일 날 한번 질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사 의사를 밝힌 후에 15일 이내에 회사도 내보내줘야 돼요. 아. 근데 반대로 네. 사용자도 15일까지는 일단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그냥 안 갈게요 그만두는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일일이 고발을 하거나 그러기 귀찮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치가 안 한두 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닐까요? 뭐 MG 오피스 SNL만 보더라도 3시간만 저 그만둘게요. 아 뉴진스의 하이보이에요 그러면서. 아 지금 찍고 봤습니다. 춤추신 거예요? 어, 춤추신 거예요?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춤인데. 이리 와라 이거. 아, 이거 모르세요 이거? 아이, 아직 트렌드에 민감하시지 않으시네. 딱 이 포즈만 딱 취해도 아셔야 되는데. 자꾸 바뀌어. 지금 계속 바뀌어. 뉴진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 한이. 아. 한이 씨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귀여운 아니요. 한이 상큼한? 씨가 보니까 호주 출신이시더라고요. 다니엘도 호주 출신이에요. 아니 호주 아버님 출신이고. 여기도 다니엘이 있었네. 다니엘 호주 아버님 출신 아닌가요? 아버님이 씨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호주 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호주 그냥? 출신이에요. 아 호주 둘 다. 출신이에요? 네, 네. 아 저는 산고 나고 자라는 것 자체가 그럼 제가 알기- 다니엘 대 한이 아니 다니엘 대 한이 둘 다 호주면 둘 다 호주예요. 쉽지 않네. 다니엘 대 한이. 제가 쌀국수를 좀 더 좋아하니까 한이로. 그러면 네. 밸런스 왜 안 게임을 받아? 좀 아니 넘어가 왜? 볼게요. 거짓말 잘하는 애인데 진실만 말하는 애인.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막 이런 거잖아. 나 어때? 못생겼어. 오늘 나 좀 살찌지 않았어. 진짜 많이 쪘어. 돼지 같아. 약간 이런 거. 짜증나. 나 좀 색치 어렵다. 많이 나지 않았어? 너 할머니 같아. 약간 이런 거잖아. 진실만 말하는. 거짓말 잘하는 거지 거짓말 말만 입만 열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신뢰가 없으면. 맞아 신뢰가 없잖아. 근데 진실만 말하는. 근데 거짓말을 잘하면 이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싫어. 근데 이게 거짓말의 정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람 피고 와서 막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근데 진실만 말하는 애는 나 지금 때리고 방금 싶고. 바람 피고 왔어 이렇게. 진짜 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아니 둘 다 거짓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둘 다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라는 가정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해버리면은 똑같이 그냥 착한, 그러니까 네. 일단 일반적인 사람, 진실 상식적인 사람 그렇죠. 기준에서. 진실만을 말하는데 바람 피고 왔어 이러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래. 상식적인 사람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더 나은 거.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투자. 전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그 기준 하에지. 그러면은 전자. 전자요? 어차피 그래도 저 상식적인 진실이야. 선인 거잖아요. 근데 가끔 왜 그런 거- 쪘어 했을 때 이런 거지. 좀 쪘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막 나 여기 한번 와봤어. 되게 익숙해. 오빠 여기 와봤어? 전 여친이랑. 이런 거잖아. 진실만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저번에 한번 와봤었어. 그래, 이렇게, 제가 그거예요. 완전히 선의의 거짓말만? 그렇지. 아니 그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거짓말. 정상적이라는 걸 전제로 진실만 깔고. 나 이거 되게 많이 아니야. 왜? 전 여친도 이거 똑같은 거 입었었거든. 이거잖아. 진실만 말하면 기분 나빠.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전 여친이 이거 맨날 했었어. 이런 거잖아. 아니야. 소개팅 첫날. 이빨에 고춧가루 끼셨어요? 안 사귀죠 그러면. 전 여친이 예뻐 전 내가 여친이 예뻐, 예뻐. 내가 그러면 예뻐? 전 여친이 예쁘지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 왜? 설득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아니 나쁜 거짓말도 있잖아요. 오빠는 나 사랑해? 글쎄. 글쎄. 한번 고민 좀 해볼까?
어때요? 오빠 요즘 맨날 바쁘다고 하던데 뭐 이 나를 회사에 진짜 일 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너 만나기 싫어서. 오빠 왜 나 안 사귈래, 만나? 안 사귈래. 오빠 나 왜 만나? 나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이거잖아. 어때요? 설득됐어요? 둘 다 안 사귈래요. 그냥 혼자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적절해야 돼. 맞아. 맞아. 적절해야 돼 진짜. 막 선의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의 거짓말이 필요하긴 하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도 되게 쿨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전 여친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쿨해질 수가 없는 게 예전에 남자친구랑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인스타 같은 걸 봤어요. 그때는 제가 인스타를 약간 하던 때였어요. 막 관심을 가지면서 막 하던 때였는데 막 인스타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그 사진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뭐 술자리 했던 사진이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예뻐. 그래서 얘는 뭐야? 되게 예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는 거야. 아, 술 취한, 얘 술 취했어. 아. 술 취했어. 저는 항상 저보다 술 못 먹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왜요? 전 저보다 술 잘 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오. 그게 술을 내가 다 왜지? 먹어서가 아니라 왜지 취하게 하고서는 나머지 그 안주를 다 탐하기 위해서인가? 그냥 저는 제가 먹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좋아요. 아, 나 그거 잘하는데 지켜보는 거.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먹는 걸 지켜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봤는데 아니 누구야? 뭐야, 근데 근데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쁜 거 알죠? 전 여자친구가 나 왜 만났지? 이런. 그러면 그래요? 너는 왜냐면 뭐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라고 생각해서 저를 만났을 텐데 저랑 전혀 반대인 스타일인 거예요. 엄청 진한 스타일 막 눈도 쌍꺼풀 이렇게 민지 씨 진짜 딱 또렷또렷한 스타일. 근데 약간 그리고 또 엄청 마르고 밥 잘 안 먹게 생긴 예쁜 친구였어요. 근데 그럼 약간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렇잖아. 막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야 되게 날카롭게 생겼네. 근데 약간 술에 취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땐 예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전 여자친구인 걸 그때 예쁜 아셨어요? 건 뭐야? 눈치로? 그때 뭐야 얘 누구야? 왜 당황해? 그러니까 전 여친이었대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 피드는 내려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뭐야 되게 뭐 나랑 스타일 전혀 다르네?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 사진에서는 엄청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청순하고 그래도 예뻤어 이러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앞에서. 기분 나쁘지. 그럼 다시는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게 총체적 난국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기분 나쁜 첫 번째 이유는 나랑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나랑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나 이상형이라며. 어떻게? 그때 방법이 있지. 어떻게? 외모 보고 만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성격이 잘 맞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헤어졌어. 이렇게 해야지. 답이 있지. 거짓말처럼. 그치. 이게 거짓말이지. 그때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 경험에 우러나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직도 1번 하고 있었어. 아직도 1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성공적이야. 원래 작가님 사연 하나만 하는 거 맞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네. 진짜 맨날 금요일 막 공기업 관리하다가 말하니 좋으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거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같네. 저거 해볼까요? 전 여친 욕하는 남친. 전 여친 칭찬하는 남친. 당연히 당연한 전자지.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전 여친 얘기를 누가 안 하는 게 누구? 제일 좋지. 근데 그렇지만 전 여친 욕을 하는 남친? 칭찬해. 욕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욕하는? 그래도 칭찬하는 건 걔 더 머리 싫어요. 개 빠진다? 진짜 왜 중간이 없어? 내 전 여친 있잖아. 진짜부터 머리가. 민지야, 너도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 전 여친이 그 알지? 약간 탈모가 있었어. 미리미리 관리해야 돼, 알지? 개 싫어. 탈모 개 싫거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칭찬하는 거더 낫지. 걔 머릿결이 진짜 좋았는데. 걔 머리 이거잖아. 진짜 머리 좋아하는데 너도 관리 좀 해야겠다. 진짜 그런.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런 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으면은 걔 만났어야지 왜 날 만나? 그렇지. 그렇게 그 말이지. 응. 그러면 날 만나? 왜 날 만나? 왜 헤어졌어? 오빠, 뭐가 문제야? 오빠가 나쁜 사람이었나 보네. 좋은 사람이었나 오빠 왜 그래? 보니까. 오빠도 대머리 되고 싶어? 오늘 진짜 대머리로 좀 띄워주시면 안 되나? 물론 전자는 맞아. 내 얘기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맞아, 욕하긴 맞아. 하죠. 근데 칭찬하는 건 싫어요.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것 않나? 같다. 아예. 낮에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제일 맞아 좋죠. 서로 그런 건 지켜줘야 돼. 맞아. 진짜. 궁금해하지도 알고. 맞아. 가 물어보지 전 말고. 여친한테 가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랑 완전히 달라. 아. 그랬던 적 없어요? 그랬던 적 잘 물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남자친구인데. 오. 그러니까 나 사귀기 전에 막 내가 뭐 그러니까 서로 뭐 썸을 타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남자친구면 약간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너 안 근데- 안 해요? 네. 또. 근데 또 이상형을 너무 나한테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선수 같지 않을까요? 아, 사기 그렇죠. 전에. 아니 좀 근데 그냥 현명하게 막 뭐 잘 적당히. 웃거나 막 이런 형용사로 하면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상형 물어보면 항상 웃는 거 예쁜 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마치 우리가 맞아. 좀 이렇게 듬직한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적어놔야겠다. 어디 듬직한 펜 남자는 좀. 우리가 말하는 거뭐 다니엘 헨이 이런 거. 그러면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정답이요? 아 여자? 아 그럼 그 아. 여자에 따라 달라져야죠. 여자친구가 물어볼 때 뭐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대답해? 그 되는지. 여자친구의 외모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키가 크다 그러면 아 나는 좀 비율을 봐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들어요, 엄청.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토대로 좀 얘기하지 얘기를 해야죠. 않을까요? 만약에 뭐 눈이 이렇게 크면 저 눈이 좀 큰 사람, 눈이 예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아니 뭐 얘기하면 되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쌍이요. 얘기하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거짓말을 그쵸. 좋아하시네요, 둘 다. 아니지. 저는 진실한 거보다는 차라리 진짜요? 아니 그 사람이 호감이 있는 거니까 꼬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러면 이제- 꼬셔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상형이라는 그 전제 조건 안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외모랑 성격, 성격. 같이 얘기하죠. 같이. 같이 아, 얘기하죠. 성격만 좋으면 다 만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않을까? 남자야. 그러면 바로 차쌤이 떠오르긴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차쌤. 차쌤. 차쌤 한이 뉴진스 호주 출신을 좋아하시잖아요. 눈이 엄청 호주 높으시네. 출신에. 네? 눈이 호주 높다고? 출신에 그게까지 가지 않았어. 저도 근데 웃는 게 좋은 이쁜 사람. 웃는 게 좋은 사람 차쌤. 그러니까 사실 차쌤 되게 예쁘게 웃는 거 웃으시는데? 되게 이렇게 활짝 웃어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콧구멍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한테 없는 걸 찾는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차쌤 예쁘게 웃으세요. 아니 이상형을 찾을 때 이상형. 찾을 때 그러니까. 반대되는 자신한테 거. 없는 거를 찾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원한다. 결론이 죄송합니다. 에이 늦게 알았네. 그러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오늘도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방. 네 잘 들었습니다.